걷기 학개론 제23강 커피가 그리운 건 거기에 풍광이 있기 때문이다. 산티아고 순례 이전까지는 커피 맛을 전혀 몰랐다. 그러니 당연히 커피를 마실 일이 없었다. 쓴 맛과 검은 색깔의 그 음료를 음미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느껴졌다. 같은 행성에 살지만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 같았다. 그런 내가 지금은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애호가가 되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를 커피 애호가로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귀국해서 한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마시던 그 커피가 무척이나 그리웠다. 지금은 그래도 덜 한편이지만 순례에서 돌아온 지 1년까지는 자주 그랬다. 내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커피 맛을 알게 된 배경은 이랬다. 2016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800km를 걸었다. 산티아고의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조용필의 노래에 나오는 고추잠자리가 날던 어릴 적의 파란 하늘 같았다. 이제 우리는 슬프게도 그 어린 시절의 맑고 파란 하늘을 자주 볼 수가 없다. 그 나라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알베르게라고 부른다. 그 집들은 아침 일찍 길 나서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커피나 차를 준비해주고 식빵 몇 조각이나 과자 몇 개를 제공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거의 빈속으로 알베르게를 나오게 되고 첫 번째 마주치는 마을 카페에서 따끈한 커피에 갓 구워낸 빵으로 허기를 채운다. 싸늘한 새벽 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들어오는 세계 각국 사람들은 그 나라의 아침 인사인 부엔 카미노를 계속 외쳐대며 커피와 빵을 주문한다. 며칠 전에 만났던 미국 변호사 존과 그 일행도 눈에 띈다. 서로의 건강은 어떤지, 오늘 묵을 목적지는 어딘지를 물어보며 서로 파이팅을 건넸다. 4월 그리고 한낮의 평원. 끝없이 펼쳐진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그리고 파란 밀밭. 맨살처럼 꾸임이 없는 맑고 강렬한 햇빛. 적당히 차갑고 적당히 건조한 바람. 햇볕에 데워진 밀밭을 한 무리의 바람들이 잔물결치며 지나간다. 밀밭을 식혀주는 건지 자기 몸을 데우려는 건지 모르겠다. 그 나라의 평원에서는 하루에 20km 이상을 걸어도 땀이 뻘뻘 나지 않는다. 그곳 순례자들은 갈증을 식히기 위해 생수 대신 커피나 맥주를 마신다.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다. 땡볕에 달궈진 땀 뻘뻘의 몸이 원하는 것은 갈증을 단번에 날릴 수 있는 시원한 한 컵의 생수이지만 반건 오징어처럼 적당히 건조된 몸이 원하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따뜻한 한 잔의 커피나 몸을 약간 식혀주는 적당한 온도의 맥주였다. 길가의 오픈 카페, 건조한 입안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한 잔의 따스한 커피, 햇빛 가득한 마을 풍경,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교회의 종탑, 배려의 상징인 순례자를 위한 수돗물. 어느덧 이들은 순례자인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 후 점원이 커피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맛있는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버튼을 누르니 원두가 자동으로 갈린다. 갈린 커피가 담긴 조그만 도구의 손잡이를 돌려 탈착한 후 옆에 있는 구멍에 바로 장착한다. 그 아래에 커피 잔을 받쳐놓고 스위치를 내린다. 순식간에 고열의 하얀 수증기가 아래에 받쳐놓은 예쁜 잔에 진한 갈색의 에스프레소를 토해낸다. 이어서 또 다른 스위치를 내려 적당한 양의 뜨거운 우유를 포트에 담는다. 마지막으로 예쁜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 위에 작품을 만들듯이 정성스레 우유를 내려 순례자에게 내어놓는다. 오픈 카페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마시던 그 커피의 구수하고도 묘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정말이지 커피 맛을 알게 된 것은 순례 덕분이었다. 순례에서 돌아와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셨지만 초짜인지라 순례길에서 마시던 그 맛이 나지 않았다. 소문난 여러 카페도 찾아다녔다. 어느 카페에서도 그 나라에서 마시던 그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드디어 답을 찾았다. 한 젊은 바리스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었다. 커피 원두와 물맛, 수온과 수압이 다르고 몸의 상태가 다르고 특히 커피를 마시던 환경, 즉 풍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맛의 커피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커피뿐만 아니라 와인도 그랬다. 하루 20에서 30km의 수고를 마치고 세탁과 샤워를 한 후 숙소 인근의 카페나 슈퍼에서 마시는 와인은
한국에서 마시는 고급 와인보다도 훨씬 더 맛있었다. 마을에서 재배한 포도로 직접 만든 와인들은 물보다도 저렴했다. 한 병에 1유로도 안 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였다. 와인의 도수도 6도에서 7도로 약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물보다 싼 와인을 물 마시듯 마신다. 평원의 건조한 기후에서 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와인은 술이 아니라 목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인 것이다. 귀국해서 순례길이 그리워 간혹 그 나라 와인을 구입해서 마셔도 그곳 마을에 싸고 맛있는 포도주 맛이 나지 않았다. 커피와 와인을 마셔도 순례길에서 마시던 옛 맛이 나지 않는 것은 순례 중에 땀 흘리며 만났던 풍광이 이곳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것은 고단한 몸이 만들어준 선물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한다. 음식은 혀가 아니라 뇌가 맛본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맛에 미치는 영향이 미각만큼 중요하다. 베스트셀러 휴남동 서점입니다의 122페이지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원두는 무한대의 경우의 수로 블렌딩할 수 있다. 같은 원두라도 커피 맛은 달라진다. 자연이 하는 일이라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 커피를 좋아하기 전까지만 해도 커피를 판매하는 수많은 카페들이 곧 망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달리 매년 카페들이 늘어났다. 전문 커피점인 스페셜티 카페까지 생기면서 커피 소비량은 매년 증가했다. 도대체 커피에 무슨 매력이 있길래 곧 망할 것 같은 커피집이 매년 늘어만 가는 것일까? 참으로 궁금했다. 무슨 미스테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커피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커피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내게 처음 만난 책은 전 세계 100만 바리스타의 필독서인 All About Coffee였다. 그 책에서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배울 수 있었다. 커피가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살아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까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커피가 인간의 문헌에 나타난 것은 1000년이 된다고 한다. 처음엔 우리가 커피를 음식과 약으로 먹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약 600년 전부터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중음료로 만들어 마시다가 사단이 났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커피 때문에 손님 빼앗긴 술가게 주인들과 카페 출입으로 신자를 빼앗긴 교회 권력이 결탁하여 커피 금지령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바흐의 커피 칸타타의 가사처럼 수천 번의 키스보다도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와인보다 더 순한 커피에 맛들인 대중들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해제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커피를 시기한 인간의 핍박으로부터 살아난 커피가 요즘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커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연재해인데 커피가 온난화에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품질도 잘 유지되어 커피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참고로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자료 등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는 약 405잔으로 전 세계 평균인 152잔의 거의 2.7배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커피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위로와 힘을 얻는 애호가들을 위해서도 원두값이 안정되어야 하겠다. 이 글을 쓰면서 커피를 마신다. 오늘만 벌써 4잔째다. 오늘 쓰는 이 글에서도 진한 커피향이 조금이나마 스며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산티아고 순례시 커피가 맛있던 이유는 거기에 고단한 몸이 만든 수고와 아름다운 풍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에게도 커피를 좋아하게 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걷기 학개론 제23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4강에서는 키싱게이트와 키스게이트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학개론은 걷기를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걷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개설한 채널입니다. 많은 걷기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채널입니다. 걷기 학개론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 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